네, 안녕하십니까. 삐딱한 포차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삐딱한 포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락방의 불빛 이사장 이상조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재학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 봄 기운이 돌죠? 근데 민주당 청주시 의회만 아니 거의 여름이네요. 오늘 뭐 싸웠다면서요? 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봄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춘내 불사춘이란 말 아십니까? 들어는 봤는데. 그리고 그 춘내 불사춘과 같이 또 제 마음도 시꺼멓게 타들어가서 제가 오늘 의상도 다 검게 입고 왔습니다.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오늘 저 명분과 진리를 다 잃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또 한쪽은 또 신났습니다. 또 딴 데 아주 대비가 되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저희가 오후 2시 반쯤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이제 막 윤석열 대통령이 청주 육거리 시장에 왔다가 지금쯤은 떠났을 것 같아요. 네. 청남대로 간다고 들었는데 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일단 좀 전에 저희 PD가 보낸 영상 보니까 그 육거리 시장에 아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습니다. 붐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 지금 청주에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후보 시절, 당선자 시절, 그리고 대통령 자격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오는 거예요? 뭐 후보 시절에는 뭐 한 번씩 다들 뭐 어느 지역이든 갔을 것 같고 당선인 시절에 오고 지금 또 온 거로 봐서는 이제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고요. 일반인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질 거고 뭔가 또 뭐 바라는 게 있거나 뭔가 좀 협조를 구할 일이 있어서 오셨겠죠. 뭐. 뭔지 네, 낱낱이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당대표 선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식적인 일정 앞뒤에는 반드시 비공식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 비공식적인 일정에서 주요 인사들과 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아주 간접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니면은 대통령 본인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으면은 수석이나 그 핵심 측근들을 통해서 당대표 선거에서 중원에서 좀 힘을 몰아가지고 구심점 역할에 힘을 보태고 싶은 이런 아마 의중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뭐 왈가왈부한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근데 굳이 청주에 대통령이 올 정도면 뭔가 여기 중요한 뭔가 이 청주가 중요하다 그런 게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삐딱 토커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이 잘 될 것이다. 네. 뭐 또 김영환 지사 누구를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좀 변화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요. 그 이미 최고위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당대표 그 후보들 예비 후보에서 이제 후보들로 쭉 정리가 됐고 네. 거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 천하람 후보가 이제 당대표 후보로 됐고 뭐 최고위원 후보는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런데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철수 태세를 갖춰야 되는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겁니까? 네네. 그 김기현 후보가 지금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데, 요 상승세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키드로 불리는 뭐 무슨 용인, 천하용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하람 대표인데 대표 후보인데. 그게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는 하지만 전에 우리가 말을 했던 것처럼 무난하게 김기현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청주 분위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저도 그 전에 토론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지사님의 마음이 그래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하고 또 어떤 당에서 원하는 뭐 이런 그 분하고 갈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난번에 뭐 페이스북 올린 글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최근의 기조를 보면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도정을 하다 보면 뭐 바라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바꿀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만약에 대통령이 청남대를 가면 예.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반드시 선물을 주고 겁니다. 청남대 규제를 해달라고 네네. 감방에 가겠다라는 이제 각오를 밝혔던 네. 김영환 지사를 만날 텐데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될 테고. 아, 그럼요. 뭔가 규제 완화의 선물이 있겠죠? 그 최근에 그 청남대 관련 그 보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시민들 사이에서도 막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막 그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수변 공원이 어떻고 거기를 뭐 다리를 놔야 된다는 이 문의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러니까 시민 각자가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막 그리시더라고요. 그런 거로 봐서는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럴 때 선물을 하나 딱 주고 가면은 효과가 엄청나게 크겠죠. 글쎄, 뭐 라면 한 그릇이라도 좀 끓여 먹게 해달라. 네. 아,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건 좀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그건 좀. 아, 예전에 그럼 대통령 있고, 네. 그 경호원들 있고, 몇백 그렇죠. 명씩 있을 밥 때는 먹었을 건데. 해 먹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시켜 먹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네. 그죠? 그때는 되고, 지금 그렇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아, 네. 뭔가 어떤 선물일지 아직 저희는 모릅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면은 지금 당대표 분위기도 그렇고, 뭐, 안철수 쪽에서는 뭐 반전의 그 모멘텀 이런 건 없을까요? 저는 계속 대통령실에서 사인을 주는데 계속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네. 그러면은 사인을 더 세게 줄 거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김 지사 주변에서 안철수를 돕는다는 움직임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을 확 주고 가면서 알지? 하고 이제 한번 딱 찌끗해주면은 바로 알아듣지 않을까. 아,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안철수를 돕는 김지사 측근들이 있을 수 있으니. 맞습니다. 아, 이제 못 움직이게. 네. 그 선물을 주면은 적극적으로는 돕을 수는 없겠지만 소극적으로 돕거나 아니면 이제 안철수 쪽에서 선회를 해가지고 김기현 쪽으로 쭉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이제 받은 게 있고.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뭐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가 뭐 사퇴를 하거나 뭐 네.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라도 선거까지 가서 이기는 게 더 좋지 여기서 안철수 후보마저 사퇴를 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로 뭐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지면 예. 계속 같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아, 뭐 탈당하는 아, 건 아니고. 그렇게는 그런 정도의 배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번에도 참 밀어붙이면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물러나는 그렇죠. 것 같아서 차라리 패착이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을 때부터 강하게 붙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전력이 상실이 됐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패턴? 네. 그래서 거의 어떤 거대 당에 홀을 단신 들어가가지고 그 당에서 이제 지도부 역할을 하다가 그 당이 자기 체제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당을 분당을 해가지고 밖으로 끌어나오는 모양새가 되고 그래서 심지어 지역구도 분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또 분당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들이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계속 갉아본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이 패턴이 굉장히 뻔하게 읽히는 수고 그런 거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아, 그렇군요. 뭐 어쨌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지금 청주로 와서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감은 또 상당한 거니까. 그렇죠. 예. 육거리 시장에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네. 우리 PD가 가까이 못 갔더라고요. 멀리서 찍고 있던데. 사람이 아, 엄청 많이 왔나 봐요. 뭐 기본적으로는 거기 좁고 그래서 지지자들이 일찌감치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그런다고. 혼자 오셨을까요? 누가요? 대통령께서? 글쎄 누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기 영부인께서 혹시 같이 오셨나요? 글쎄 따로 다니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시끌벅적해도 당대표 선거도 하고 대통령도 오고 김영환 지사도 뜨고 분위기 좋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것보다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좋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니 상대적으로 이 얘기를 안 꺼내려고 내가 일부러 그러니까 좋다고 아무리 돌아가도 봐야 할 수가 없네. 그냥 당대표 전대표인데 지금 저 민주당 그리고 이제 청주 상당 네. 그 보궐선거가 네, 네. 아니 이게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네. 일단 청주시의 민주당 핫한 오늘 아침 소식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그 청주시 의원들 오늘 모였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의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2시간에 이제 약간 경론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또 이제 점심 시간을 가지면서 좀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또 1시부터 의총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방송을 해야 돼서 나왔는데요. 지금 이분 저분 그러니까 모든 분께서 이제 한마디씩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갈등의 골이 쉽게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안 되는 집안은 책임론. 그렇죠. 왜 이렇게 됐느냐? 네, 그리고 누구 책임인지는 물어야 된다. 네, 네. 이런 건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약 2가지 정도로 나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책임론을 해서 쉽게 말해서 청산을 하고 앞을 보고 가야 된다가 있고, 뭐 우리나라 그 과거 역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거냐, 앞을 보고 가자라고 하면 또 이제 청산하자는 쪽에서 이제 분노해가지고 막 일어나고 그에 대한 그 갈등의 골이 쉽게 봉합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계속 그 본질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은 김병국 의장이 더 이상 민주당 원내대표를 대화상대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앞으로의 나의 대화상대는 부의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 안에서는 본회의장이 들어가지 않기로 해놓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협상의 대표로 세울 수가 있느냐. 플러스 그것은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장의 발언이지 우리 당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될까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여가지고 이번에라도 좀 선을 긋고 결연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러면 계속 싸우자는 거냐라는 게 계속 공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글쎄, 아니 답답하시니까 네. 의원님이 아니, 좀 근데, 뭐가 대책을 다 마련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뭐 그 두 의견이 다 뭐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나올 법한 이야기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저랑 친한 분이었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저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약간 안 좋게 누가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적극 동참을 해갖고 저를 비판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아니 나랑 친한 분인데 남들이 나를 비판을 해도 감싸줘야 될 분이 최소한 내가 명백하게 잘못했으면은 말을 안 할지언정 어떻게 앞장서서 나를 욕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당연히 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은 친한 건 친한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친한 분이면 잘못했어도 감싸주고 싶고, 뭐 그런 성향을 가졌는데, 근데 이게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분명히 그런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그들대로 정의로운 거란 말이죠. 저는 인정이 많다고 보면 그분은 정의로운 거고, 그런데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럼 결국은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두 그룹이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원님은 중재그룹이에요? 아니면 전투조예요? 싸우다 왔다며. 저는 약간 전투조였고 저는 알베르 까미가 한 말을 계속 되뇌이거든요. 그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돌파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고민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과 그 개인 친분과 그 다음에 명확하게 다뤄야 될 건 다루는 요 사이가 이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거기 지금 뭐 국민의 이렇게 시기에서 김병국 의장하고 김은숙 부의장은 예. 살아났고 네. 더 중요한 건 좀 있으면 상임위원장 거기 몇 명 그만뒀죠? 저희 4명 네. 그 특별 윤리특별위원장까지 합하면 5명인데 어. 실질적으로 이제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위원장은 4명입니다. 그 부위원장은 빼고 우리 네. 부위원장은 빼고 그 민주당이 사퇴한 잘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그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원래는 그 사퇴서를 낸 게 진짜로 사퇴하려는 게 아니고 네, 항의의 그렇죠. 표시로 이제 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의장 뭐 불신임안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그냥 사퇴서를 수리를 하고 해버리고 본인 또 다시 재신임을 받고 그러니까 저기서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좀 화나서 이제 사퇴 처리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 뒤에 의장 불신임안까지는 안 가는 게 어쩌면 좋았을 수도 있고 사퇴서를 제출하고 협상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데가 네. 다 잘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시 민주당이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뭐 의장이 아무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좀 중재가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생각에 그냥 개인 생각에. 글쎄요, 그 사퇴서를 내서 아니 이것도 이제 결국은 그거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당신이 사퇴서를 내서 내가 수리를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 내면으로는 항의의 표시로 사퇴서를 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니까 이게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표 내는 거 조심해야 되는 네, 그거 어제 조심해야 된다. 에이 예. 사표 확 내면 어이구 그러셨어요 미안합니다 사표 수리. 그렇죠. 회사 그만둬야 돼. 맞습니다. 근데 그게 회사는. 이제 본인이 그 자리를 잃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의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당에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력에 손실이 맞습니다.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저기 민주당에 도움되는 사람들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은 2월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요. 네. 이제 3월에 의장이 상임위원장단을 올리라고 민주당한테 얘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의장이 네, 의장이. 민주당에게 네, 다른 의원들과 상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의장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확률이 높고 그 와중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던 4명의 상임위원장들이 고스란히 다시 원상 회복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게 만약에 당이 된다면은 저희 당은 이제 완전히 동료들과의 신뢰 협력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위원장을 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평의원으로서 그 다음에 상대방 그 의원이 이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이끌어가는 거는 아마 의원석에서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정말로. 중도에 그렇게 되는 거는 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일반 그냥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시의원이나 시의원이면서 어떤 상임위 위원장이거나 큰 차이는 사실 못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뭐 일반인들은 네, 근데 뭐 그 안에서의 어떤 권한이나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크게 못 느낍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은 의원님이지. 처음 되고 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당 내나 뭐 이런 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집행부랑 무언가를 진행할 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장이 지시를 하면은 평의원이랑 좀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뭐 민주당 뭐 저희가 재밌게 얘기해서 미안하고 아닙니다. 어쨌든 저기 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느낀 바가 있으니까 너무 그 저기 쥐도 도망갈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거는 의회 정치에서는 좀 무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언제 누가 음지가 될지 양지가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다음 주제가 바로 음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이미 음지가 됐잖아요. 이제 난자리 든자리 얘기를 또 이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지 양지 얘기가 하다 보니까 4월 5일 청도 나선거구 아이고. 시의원 선거가 엄청 중요하게 됐어요. 네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 정우철 전 시의원하고 통화했는데 출마를 한대요? 예. 1심도 벌금 200, 네. 2심도 벌금 200. 네. 근데 이제 왜 출마하느냐 했더니
아직 무죄 추정이 되는 거고 네. 억울한 면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분 또 지지하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분 뭐 출석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분이 또 워낙 또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깔린 그러니까 지지층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보궐 선거잖아요. 재보궐 선거니까 이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선거 참여율이 낮을 텐데 적극적으로 와서 투표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네.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1심과 2심이 같은 경우에 3심까지 갔을 때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지 못했고 특히 선거는 더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심사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선거는 633으로 알고 있거든요.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안에 판결을 해라는 이제 예시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안 돼갖고 끝까지 임기를 채워서 임기가 끝난 다음에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시고 뭐 그러면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3심을 앞둔 상황에서 그분이 만약에 3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버리면은 이제 저희는 후보 자체를 못 내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귀책 사유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귀책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냥 사고일 뿐이지. 별세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기는. 글쎄 본인의 입장은 저도 친해서 이해는 하는데 예. 좀 상식적인 판단을 할 때는 많은 특히 이제 민주당 이강일 위원장이 엄청 부담스러워요. 이강일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보궐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총선에서 공천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진다고 하면은 공천에서도 본인도 굉장히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선거고 제가 듣기로 중부권에서 선거가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니 전에도 이제 그 증평 쪽에서 보궐선거를 했던 연종석 전 증평군의회 의장님 도의원까지 하셨죠. 네. 그때 하셨을 때 이시종 지사는 물론 당 지도부가 거기 와가지고 문전성시를 각 가게마다 쫓아다니면서 밥 먹고 선거운동하고 자고 이걸 하면서 이시종 지사가 거의 전 지사님께서 한 달 동안 거기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선거도 당대표는 물론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국회의원, 그다음 지역 국회의원, 그다음에 뭐 사돈의 8촌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선거에 사활을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사활을 걸 거고 무엇보다 사활을 걸어야 할 사람은 청주시 의원들입니다. 청주시 의원들.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면 이제 지금도 공식적으로 소수가 됐는데 21대 20으로 소수가 됐는데 여기서 지면 이제 22대 20으로 완전 소수가 되는 거고 뭐 당 안에서 그 이탈자들도 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저희는 완전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 청주시 의원들도 거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박선옥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차세대 여성위원장 네. 이분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금천교회 성도로 등록을 했대요. 네네네. 그 동네에 금천교회가 성도가 거기가 제일 크죠. 예, 그쪽에서. 혹시 뭐 국민의힘 쪽 사정 좀 아세요? 전 뭐 모르죠. 근데 뭐 얘기는 뭐 여러 명 등록했다고 뭐 어제 그저께 들었을 때 뭐 8명인지 10명인지 뭐 도당에다가 하고 싶다고 하는 신청한 사람이 분들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랑 뭐 마치 할 것 같이 인터뷰했던 최진현 전 시의원은 그 다음날 또 안 한다고. 이 듣는 사람이 오해했다고 그래서 빈정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아니 근데 당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거는 나온다는 말. 그렇죠. 당에서 부르면 고민하겠다. 네. 그럼 가겠다는 건데. 그렇죠. 예. 사실상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만 망신당하고. 아이고. 삐져 있다는 사실. 삐딱 토큰데 삐져가지고. 삐져 있다는 거 오래 갑니다, 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김미자 전 의원님은 네. 복당하고 막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서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 나머지 분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데,
근데 사람 이름은 안 들려요. 네, 맞아요. 사람만 8명이네, 10명이네 맞습니다. 하지 누구누군지는 아직 그 들리지 않아서 국민의힘은 어떤 분을 공천을 할까요? 글쎄 뭐 같은 거기 총력전이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선거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분을 이제 고르지 않을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청주에서 계속 뭐 자라서 청주에서 계속 활동하는 분 중에 있지 않을까요? 예전 같으면 뭐 전략 공천이라 그래서 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기도 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그때 되면 새로운 당대표가 지원 유세로 올 테고 맞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는 기소될 테고 민주당이 참 어렵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 상황은 네네.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만 네, 저도 이제 말씀 들은 것처럼 이제 8명, 10명. 저는 이제 한 15명까지 들어보고 오. 기관단체장, 그다음에 그 현재 4급 공무원. 그래서 어디요? 충북이요, 청주요라고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그것까지는 좀 말해주기 힘들다 그래갖고 그다음에 이제 5급 공무원 출신 뭐 해갖고 이제 기관장 출신 해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요라고 하면은 다들 말하는 걸 꺼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보궐선거가 중요하기도 한데 투표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올 거, 네. 20%대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특정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인물로서 경쟁력을 갖고 밀고 나간다라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특히 시의원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택 의원님이고 저쪽은 박봉규 의원님일 겁니다. 네, 거기에서 알고 계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거기 현재 지금 도의원 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 도의원 최정원 의원. 그다음에 네. 저희가 재선까지 하셨던 이수계 전 의원님 이 특히 그 지역의 많은 사항을 알고 있는 이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인물 구도에서는 아마 저는 조금 더 그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사회에서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뭐 무슨 편집국장님까지 어디 언론사 편집국장님까지 거론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그 개개인의 경쟁력보다는 그 개개인이 그 인맥 네트워크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쪽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얼마나 결합해서 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거기 이제 시의원, 도의원 계신 분들하고 후보로 선정된 분하고 그렇게 뭐 껄끄럽거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그러면은 뭐 적극적으로 당을 위해서는 도와야 되겠지만 네. 또 그게 표시가 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히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정우철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선거에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 선거에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해주신다면 좀 좋은 또 결과 그 다른 쪽으로 또 풀리는 경우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삐딱한 거 아닌가? 아, 민주당이 요새 별로 요새 이거 좋은 얘기를 못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렇게 4.55 보궐선거까지 쭉 얘기하는 게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네. 앞으로 4월 5일까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삐딱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